자체가 불순하고 부정적이라는 그 사실은 명료합니다.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이야 뭐 이러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부정적 인간의 유형, 피해야 되는 인간, 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킬 박사, 인간성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에고에 지나치게 집착된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거짓말과 인간관계,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은 사회학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큰 거짓말까지, 아마도 세상에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할 때는 보통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남자들의 술자리가 있죠. 이 남자들의 이 술자리에서는 이 허세와 뻥이 난무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지위, 혹은 자기 자신의 환경, 그리고 돈, 그리고 뭐 군대 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뭐 매우 과장된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허세를 떨다 보니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근데 이제 뭐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다 보니까, 너 이거 알아? 이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 모르는 걸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거 안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들통이 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상황이 어색해지고 불쾌해지고 치욕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거짓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을 실제로도 이제 저는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이유가 티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죠. 뭐 행동이 이제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어색해지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타인의 거짓말도 잘 캐치를 합니다. 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미세한 어떤 이 어색함, 뭐 눈동자의 어떤 그 미세한 흔들림,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어색한 행위들을 잘 캐치하기 때문에 타인의 거짓말도 굉장히 잘 캐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저께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저녁 식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보통 이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과대망상은 이 거짓말들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들, 그거를 자주 하는 거짓말 때문에 본인이 그 자체를 사실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은 결국에는 양심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네, 그렇고. 어찌됐건 거짓말의 대부분은 타인에게 이제 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지양하고 피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기망행위, 이게 뭐냐면 진실을 은폐하고 속이는 행위, 우리가 보통 이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민형사소송, 뭐 이렇게 재판으로 이런 것이 이어졌을 때 보통 가해자가 분명히 이제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부정을 해버리면 그 의도된 행위를 굉장히 그 재판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사기, 기망행위, 이 거짓말들은 대체로 의도가 불순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냐? 본인의 잘못을 숨길 때, 혹은 본인의 금전적인 이득 행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예를 들면 약장수 같은 거 있는데, 뭐 약을 판단 말이죠. 이 약을 드세요. 이 약을 드시면 뭐 부활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뭐 판매 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거짓말이고, 또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이제 해악을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죠. 이거 굉장히, 이거는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 뭐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외의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 이게 무엇이냐? 실제로 있는 사례인데 노쇠한 이제 그 노모가 있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그 주변의 가족들이 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죠. 거짓말을 해서 이 막내 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뭐 실제로 제가 뭐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아주 어린아이인데 어머니가 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그 상처를 받을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그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그 사망을 알리는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게 굉장히 뭐 가슴이 아파서 그걸 보면서 이제 눈물을 좀 이제 흘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정신적인 그 충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기 어려운 굉장히 선의의 거짓말의 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거짓말을 담고 있는 그 대부분의 인간의 감정이나 의도가 그 자체가 불순하고 부정적이라는 그 사실은 명료합니다. 어찌됐건 불순한 거짓말은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피해야 된다. 이를 지향하고 이를 피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관계. 이제 살다 보면 우리는 삼각형의 피라미드형 인간관계를 겪게 됩니다.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관계가 정리되는 거죠. 뭐, 야, 이 너와는 끝이야. 뭐 이러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는 절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유튜버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게 오간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다뤄볼 것은 부정적 인간의 유형, 피해야 되는 인간,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또 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네,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 부정적 인간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 화를 굉장히 잘 내고 욕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됩니다. 저 또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해당할 것 같아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보통 화를 낼 때 주변에게 피해를 주죠. 타인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화를 참아야 되고 이게 이제 그 화를 잘 내는 게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전대를 잡은 지킬 박사. 나는 평소에는 아주 나이브하다 이거죠. 평소에는 아주 나이브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지나치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한다. 자, 이런 분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분노를 침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이 이제 지나친 경우에 조증도 있는데 조증 이거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많이 웃는 사람들, 지나치게 막 유쾌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가면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너무 유쾌하지만 이게 이 내면에는 깊은 슬픔이 있는 거. 네, 이런 경우 이게 보통 현대판 조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깊은 내면의 슬픔은 이제 우울증이나 분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면과 이 내면의 이제 어떤 아픔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이거 문제가 있죠. 이제 사전에도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짓말들은 이제 보통 계속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타인에게 피해를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보통 양심이 결여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사업에 망했다. 그래갖고 많은 빚을 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뭐 이런 경우면 뭐 저를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위로는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인데 이런 경우에요. 제가 굉장히 잘 됐을 때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하면서 이것을 질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의도, 타인에 대한 의도를 잘 볼 때는 잘 됐을 때와 어려울 때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질투를 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신의 이익에 맞춘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 뭐 이런 경우 많아요. 이익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건데, 뭐 자랑을 합니다. 내 전화기에 3,000개의 전화번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자랑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맞춘 인간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공동적인 희생이 필요할 때는 절대 이제 자기가 이제 희생을 보는 일이 없어요. 자기 피해가 가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자기 희생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 그릇된 자기애를 가진 경우,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 가벼운 남녀 관계를 맺는 사람, 카사노바. 실제로 카사노바는 그 자서전을 보면 150여 명의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눴는데 이 카사노바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150명의 여성을 전부 진심으로 사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경우에요. 뭐 이 사람도 만나봤고 저 사람도 만나봤고 뭐 다 만나봤고 뭐 이렇게 탕화. 뭐 자신의 이성 관계를 굉장히 과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성을 소모품처럼 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친구나 주변인들도 소모품처럼 대하기 때문에 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지도 말지언정 뭐 이런 사람을 또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섯 번째,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 이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죠. 야, 이게 나 바빠 죽겠는데 이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막 클락션 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되지도 말지언정 뭐 그런 사람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측은지심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한테 가서 이게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사람. 이게 뭐냐? 반성이 없는 사람. 사과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 사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 변명에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의 합리화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금전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뭐 이것과도 이제 부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전 관계는 곧 인간성이다. 뭐 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느냐? 이 돈을 빌리는 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발 좀 돈을 빌려달라. 이제 돈을 이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충분히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과 여건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이제 그런 의지와 노력이 없는 거죠. 그래 놓고 남의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 혹은 뭐 차를 사는 사람, 뭐 더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간성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금전관계는 곧 인간성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자기 에고에 지나치게 집착된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하지 말라. 결국에, 타인도 나같이 여겨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